위먹롱의 동창 친구 차오렐량 킴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한 연예인의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의 성간 친구 중 한 사람 킴이에 대해 그 또한 위처럼 당한 사실을 좀 더 세밀하게 올릴게요. 수위가 높고 멍 사건 다루면 거기에 이분들 다 포함이라 넘기기만 했는데 먹롱이 부탁한 것도 있고 멍의 수위가 높다고 멍만 다룰 수 없단 거 알지만 물고기 것만 해도 정리하고 새로 올려야 되는 거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게 많아 손도 많이 갔거든요. 하지만 킴이도 단호한 성격이고 멍과 너무 비슷한 성격과 인품이에요. 이들의 얘기도 앞으로 더 풀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가담자들 다 정리해야 되고 증거 잡아야 되고요. 일단 킴이도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그는 알고서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시작할게요. 데뷔 후 큰 주목을 받던 치아오 렐량은 육상 선수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다재다능한 배우였습니다. 1987년 10월 15일생인 치아오 렐량은 육상 선수 출신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쳐 가수 겸 배우로 화려하게 활약하던 다재다능한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최고 부자 재벌가의 외아들이 포함된 거대한 배우 세력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비밀 장소로 납치되어 끔찍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2007년 콘테스트를 통해 화려하게 데뷔한 치아오 렐량은 연예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거대한 배우 세력이 그를 소유하려 탐냈고 킴이는 이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부당계약과 그들의 게임에 검투사이며 부적절한 관계를 당해야 하며 그 모든 걸 그도 마지막엔 심하게 당했습니다. 거절당한 배우 세력은 분노하여 그를 비밀 아지트로 납치했고 그곳에서 인격 모독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 끔찍한 현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세력들은 그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전담 감시인을 붙였습니다. 차오는 모든 자유를 잃었지만 감시의 눈을 피해 자신이 당한 일들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자막 제작 그룹에서 일하던 절친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몰래 전달했습니다. 친구는 이 전말을 듣고 범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를 감시하던 인물에게 발각되었고 배우 세력은 친구를 인질로 잡은 뒤 치아오에게 범죄 현장의 잔혹한 사진을 보내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차오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그의 시신은 철저히 통제된 채 비밀리에 이송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는 유명 재벌가의 자제를 포함한 수십 명의 유력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사건을 덮기 위해 목격자들을 위협하며 그를 돕는 자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후 당국은 공식적으로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발표하며 사건을 서둘러 종결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사실이 대화가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완다란 회사가 언급되는데 완다는 중국의 초거대 재벌 기업인 완다그룹의 이름입니다. 차오 사건의 내막에서 이 회사가 언급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 세력의 정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이완다 그룹 회장 왕젤린의 외아들이자 중국 최고의 유명 재벌 2세인 왕시총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외아들이면 다들 성질들이 더티한지 돈으로 키운 돈벌레들인가 인성이라곤 없으니 천년기념물들입니다. 완다는 킴이 얘기 후에 자세히 적을게요. 일단 이 망아지가 키미의 친구 노코를 위협했던 악당 중 하나라는데 키미가 도착하자마자 노코를 정지시켰습니다. 노코는 원래 키미의 범죄 증거를 밝히려고 했지만 비극적이게도 키미의 여자친구가 그녀를 배신하면서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리이펑이 약을 먹였다고 하는데 멍도 그랬었지요. 그래서 반항을 못했다고요. 키미의 사촌 매형인 자오웨이도 그에게 해를 끼친 악당 중 하나라 합니다. 주변 감시자들과 행동파들 저런 사람들은 이익이나 자기 보존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끔찍한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데 그들 얼굴을 앞으로 영상에 다 담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생전통 내용입니다. 이 거대한 참극은 발생 직후 단 10분 만에 포털 사이트의 모든 검색어에서 사라졌으며 관련 폭로 글들은 조직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뒷배가 있는 가해자들은 법망을 유유히 피해갔지만 최근 그들의 몰락은 인과응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차마 영상에 담을 수 없었던 구체적인 유출 대화 원문 내용과 그의 상황의 내용들입니다. 내 얼굴은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런데 내 손이 전부 베이고 상처 입었어. 너는 언제쯤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갈 수 있는 거니?
상해로 돌아가려면 아직 한 달은 더 남았어. 시간이 통 나질 않네. 돌아오면 내가 전부 준비해줄게. 너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교임양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절친한 친구에게 신체에 남은 상처들을 치료해달라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그는 흉터를 지울 방법을 물으며 불안해했고 상처의 원인을 묻자 촬영 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조명기구에 크게 부딪혔다라며 다소 부자연스러운 해명을 남겼습니다. 이미 보름이 넘은 상처였지만 그는 철저히 통제된 스케줄 속에 갇혀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들이 과연 단순한 촬영 사고였을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압박이었을지 의혹은 깊어만 갑니다. 중국 연예계를 뒤흔든 차오 사건의 미스터리, 우울증이라던 그의 비극 뒤엔 충격적인 유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최고 재벌가 완다그룹의 2세가 주도한 잔혹한 SC와 정지시킨 상황의 정황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로된 것인데요. 초록색 질문자 차오의 헤드는 어떻게 된 거야? 왜 복원해야 했는지 알고 싶어. 정지 이유가 소리나는 빵빵상이야? 아니면 다른 거야? 팔은 우리도 알아 복원해야 된다는 거. 하얀색 답변자 철근. 초록색 뭐? 무슨 소리야? 하얀색 반짝이고 동그란 거 2개를 파냈어. 하얀색 맞아. 초록색 정지된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키미의 일을 대신해 은혜를 갚아주자. 왕따를 계속 지켜주며 주시하자. 하얀색 일이 너무 힘들다고 비명을 하도 질러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였을 거야. 초록색 무슨 뜻이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하얀색 키미의 창도 매달아 놓았었어. 노동을 심하게 해서 쌍각고리로 큰 창을 꿰어서 매달았어. 그래서 큰 창과 다른 창들이 다 밖으로 쏟아져 나온 거야. 이해돼? 초록색 어쩐지 그래서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 암은? 하얀색 큰 창을 공격당한 게 아니야. 그건 보통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어. 초록색 나도 생각했어. 단순 뒤쪽 힘든 노동행위로 어떻게 큰 창이 다 쏟아져 나오겠어. 하얀색 쌍각고리를 큰 창 안에 찔러 넣어서 1000조각 없는 채로 매달아 둔 거야. 초록색 뒤쪽으로 내부 창을 통해 물건이 나오는 건 그렇게 과장된 일이 아니지. 얘야, 너 그 진상을 전부 알고 있는 거구나. 초록색 암은? 암은 어떻게 된 거야? 작대기 2개는? 달리는 어떻게 된 건데? 하얀색 개들 엄청 많이 왔었대. 차 여러 대 분량으로. 초록색 세상에. 하얀색 암은 아예 힘이 없어진 거야. 초록색 작대기 2개는? 하얀색 휴대용 쇠막대를 이용했던 것 같아. 초록색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해봐. 하얀색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전기 쇠막대. 왕따는 양성자야. 처음엔 그냥 키를 마음에 들어 해서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키의 성격이 너무 강직해서 왕따를 분노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 계속 힘든 일을 시킨 거야. 처음엔 자존심 모욕만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키가 왕따의 중대한 약점 비리를 손에 넣고 넘겨주지 않자 결국 왕따의 일을 끝내기로 결심한 거야. 마지막 날 그 현장에는 배우 임경신, 작가 한한, 재벌 진분 외에도 수많은 고위 관료 자제 2세들이 있었어. 그들 모두 입막음당하거나 엮일까 봐 두려워서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해 증거로 남겨두었지. 원래 그래. 돈만 있으면 뭐든 제멋대로 할 수 있지. 걔 왕따가 보낸 사람이 한둘이 아냐. 지금 완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처한 것도 다 업보를 받는 거지. 지금이 어떤 법치 사회인데 아무리 부자라고 사람을 보낼 수가 있나. 차오키의 무덤 위에 거대한 돌덩이 2개가 얹혀 있는 거 알아? 왕따 일당들이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짓눌러 놓은 거야. 교는 뒷배경이 없었으니까. 키의 집안은 그냥 평범한 중산층일 뿐이었어. 당시 키가 스스로 떠났다고 뜬 날 키와 왕시총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데 딱 10분 만에 내려갔어. 티엔야, 웨이보 등 모든 커뮤니티에서 글이 대량으로 삭제되었지. 왕따는 붉은 배경 고위층 뒷배가 있잖아. 차오는 무려 3시간 동안 계속 일을 심하게 하다가 가버린 거야. 가수 본씨 역시 왕따에게 심한 육체노동을 당한 거야. 걔가 저지른 불법 악행이 너무 많아. 가나자와 전 여자친구의 실제 대화록.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너도 똑똑히 보고 있잖아. 너도 다 이해하겠지. 이 바닥에서, 이 사회에서 이런 부당한 일들을 내 힘으로 피할 방법이 도저히 없어. 내가 대형 기획사에 있을 때나 대기업 미디어 플랫폼과 얽혀 있을 때, 그 세력들 틈에서 내가 견뎌야 했던 고통을 도대체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어? 그 세력들은 나를 강제로 무릎 꿇렸고 내 신체를 억압하며 침대로 끌고 갔어.
이 끔찍한 전말을 내가 어떻게 세상에 다 설명할 수 있겠니? 사건 요약. 배우 가나자 진재가 과거 강압적인 세력들에게 당했던 충격적인 피해 사실이 전 여자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업계의 거물급 배우 세력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가했던 신체적 억압과 강제적인 행위들을 고통스럽게 토로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과거 석연치 않게 종결된 연예인들의 비극이 이 거대한 배우 세력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하며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키미의 관련으로 나오는 완다그룹은 법적으로 완전히 부도가 난 상태는 아니지만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파산 상태에 가깝습니다. 완전한 파산 선언을 피하려고 피눈물 나는 자구책을 쓰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내부 사정은 다음과 같이 처참합니다. 천문학적인 부채와 자금난 완다그룹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 수차례 디폴트 채무 불이행부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핵심 자산 헐값 매각 빚을 갚을 현금을 만들기 위해 완다의 핵심인 대형 쇼핑몰 완다광장 수십 개를 매각했고 완다필름 같은 핵심 계열사 지분과 해외 유명 부동산을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회사 규모의 축소 과거 왕젤린 회장 명의로 있던 42개 계열사 중 대부분이 이미 폐업하거나 말소되었고 현재는 단 10개 안팎의 회사만 겨우 존속 중입니다. 왕젤린 왕시총 부자의 몰락. 중국 최고 부자였던 왕젤린 회장과 그 아들 왕시총은 막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타거나 호화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치 제한 명령 소비 제한령까지 받았습니다. 결론은 다른 부동산 공룡이었던 헝다그룹처럼 공식적으로 청산파산 명령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알짜배기 자산을 전부 빼앗기다시피 매각해 겨우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몰락 상태이고 그들이 가졌던 막강한 자본 권력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완다와 헝다는 지분이나 소유주가 같은 회사는 아니고 둘은 완전히 별개의 기업입니다. 하지만 중국 연예계나 경제 배우를 다룰 때 이 두 회사가 늘 묶여서 나오는 이유는 서로 긴밀하게 얽힌 공통점과 동맹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회사의 핵심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공룡들의 상부상조 동맹 관계. 완다와 헝다는 중국 부동산 호황기 시절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대한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헝다가 거대한 주거 단지 아파트를 지으면 그 중심에 완다의 대형 쇼핑몰인 완다광장을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공동 개발을 자주 진행했습니다.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거나 자금줄이 막힐 때 배후에서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한 전략적 경제 동맹이었습니다. 정경유착과 연예계 배우 세력 태자당 카르텔. 두 회사 모두 중국 정계의 핵심 권력층인 태자당고위 관료 자제 그룹 및 가문들의 자금 세탁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완다의 왕젤린 왕시총 부자와 헝다의 슈자인 회장은 중국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영화 세트장, 투자사를 돈으로 주무르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본을 무기로 연예인들을 통제하고 엔터 사업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늘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맞이한 공동의 몰락. 결정적으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벌들의 자금줄을 쥐기 시작하면서 두 회사 모두 같은 시기에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헝다는 빚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공식적으로 청산파산 절차를 밟으며 완전히 무너졌고 완다 역시 그 여파로 연쇄부도 위기에 몰려 알짜 자산을 전부 헐값에 매각하며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완다와 헝다는 다른 회사지만 중국 연예계와 정계를 돈으로 지배하던 한 통속의 거대 경제 카르텔이었기 때문에 결국 몰락의 운명까지 함께 맞이하게 된 관계란 거지요. 그렇지만 완다는 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꽁쳐놓은 비자금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작은 물고기에 대한 다크웹 내용입니다. 그 다크 비디오 본 사람의 채팅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플랫폼에서 대놓고 말하면 바로 계정 날아가. 내가 오늘 친구랑 우연히 해외 사이트에서 2분짜리 영상을 봤거든? 60만 원 넘게 돈 내고 본 건데 다운로드는 안 되더라. 듣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 그 2분짜리 영상 내용이 뭐냐면 불가리 호텔에 17명이 있었대. 1차로 온 17명이 그 빨간 머리 패거리들이고 2차로 온 게 23명이야. 거액을 주고 그 영상을 본 건데 집단으로 몹쓸 짓을 하며 해를 가하는 내용이더라고. 그 사람 영혼이 사술에 묵혀 있었대. 한쪽에서는 몹쓸 짓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주술을 부리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나 봐. 내가 영상으로 본 장면이 딱 그랬어.
한쪽에선 의식을 치르고 한쪽에선 악행을 저지르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만 33명이 가버렸대. 이것도 영상에 찍힌 거냐고? 찍혔어. 한밤중에 비상차량이 7대나 왔다니까. 단지 내에서 33명이나 해를 입은 건 파파라치가 포착한 거래. 그것도 어둠의 경로에 풀린 거냐고? 거기에도 올라와 있어. 이건 누구의 목소리이며 내용일까요? 여기 소리는 절대 안 되고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순화해서 돌려가기로 말한 겁니다. 물고기의 사건 당일 그 참사 현장 상황 녹음 내용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야지 말아라. 너무 고통스럽다. 제발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며 비명을 지르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어. 이 녹음도 소속사에서 아직 정의가 있는 분이 누출을 해줄 거라 한멍의 말 기억하시지요. 또 영매와의 대화에서 두창에 대한 말로는 위가 말한 게 그는 이미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자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는데 상황이 일단락된 후 소속사 내부에 뜻있는 분이 진실이 담긴 결정적 증거들을 밖으로 빼내어 주신 덕분에 제 팬드루가군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그자의 뒤를 밟았고 신변에 엄청난 압박을 느낀 그자는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뜻은 그는 이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랫동안 악행을 저지른 대가로 누군가에게 쫓기다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판스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멍과 같은 개구리같이 표본이 된 거라 하네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만 아티스트들은 현재 보이지 않는 경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공식 소통 채널 SNS과 계정 권한 역시 이미 기획사 측에 넘어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유미스티우 멍롱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의 영향력을 억누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나 성향을 이용해 접근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 그의 커리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른 인물을 그 자리에 대신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소속사 측으로부터 수년 동안 지속적인 신체적 압박과 가혹행위를 당해왔으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강제로 촬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촬영된 영상들은 높은 선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그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사는 치료를 해주는 척하며 그를 철저히 꼭두각시처럼 이용했습니다. 그는 장기간 비밀시설에 감금된 채 상상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로 인해 신체에 심각한 영구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팬들 앞에서도 여러 번 눈물을 흘렸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 눈물의 진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목 뒤에 이상한 상처를 발견한 팬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도 그는 팬들이 동요할까 봐 단순한 알레르기일 뿐이라며 애써 상황을 넘겨야 했습니다. 이 영상이 있습니다. 또 찾아야 되나?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철저한 감시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체이싱 라이트 브러더 촬영 당시 유미스티는 다른 작품인 위대한 한의학 촬영까지 동시에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촬영장을 쉴 새 없이 오가느라 제대로 쉴 시간조차 없었고 눈에 띄게 초췌하고 피로해 보였습니다. 측근들은 그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가혹한 스케줄을 버텨내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한의학에서 주연을 맡은 그는 특별히 고서를 찾아 읽고 침술 등 전통의학 기술을 공부할 만큼 작품에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드라마는 그의 출연 분량이나 관련 사진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으며 단 몇 장의 사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이 차례로 조사를 받거나 압박을 받으며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위멍롱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비극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 우리의 목소리마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한편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에 의해 위멍롱의 생전 선행들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과거 그가 윈난성에 지은 공익도서관을 비롯해 농촌,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꾸준히 전달했던 장학금과 책들이 확인된 것입니다. 현지 교직원들과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적어보낸 감사편지는 그가 얼마나 따뜻한 인물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처럼 순수하게 선행을 베풀던 그가 어째서 감시 속에 갇힌 채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했는지 우리는 끝까지 그 배우의 전말을 추적해야 합니다.